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7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년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서 북한은 북한 동포가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미라고 합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죠. 미북. 북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좌파다, 나는 친북이다, 또는 나는 종북이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언어에서 어느 걸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가 결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북미 하는 사람과 여러분들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북미라고 하는 사람,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장 해제를 결과하는 게 바로 국군 통수권자의 북미라는 발언입니다. 그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미국보다 우선하면은 그건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은 거기에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기초한 것을 우리가 그냥 도장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주도권, 그 판문점 선언의 주도권은 완전히 북한이 쥐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압니다. 거기에 쓴 용어라든지 이 논리 전개가 완전히 북한입니다. 또 거기에는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없고 자주통일이라고, 그리고 민족이란 말은 8번, 9번 나옵니다. 그 민족이 누굽니까? 아니, 민족 반역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을 내세워서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판문점 선언의 민족은 민족 반역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끼리 공산통일하자 라는 맹세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일독을 권합니다. 거기 민족이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민족의 혈맥을 잇고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 바로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해가지고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을 때 북한이 그 해수부 공무원에게 한 잔악한 행위를 보면은 이들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게 무슨 민족이냐. 그래 놓고 민족의 핏줄을 잇는다, 운운한 게 이게 판문점 선언인데, 그 판문점 선언이 평화의 이정표랍니다. 그것은 평화의 이정표가 아니라 전쟁의 이정표고, 그대로 적으면은 공산화되고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치하로 들어가게 딱 되어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족보가 있습니다. 2000년 6월 김정일, 김대중 사이의 6.15 선언, 그 다음에 김정일, 노무현 사이의 2007년 14선언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헌법에 맞지 않고 여기에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란 말을 흉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대요. 이건 협박 아닙니까? 이걸 되돌려야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되돌려야지. 되돌릴 수 없답니다. 대못을 박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가 아니죠. 이렇게 말을 돌리면 안 되죠.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아니, 그럼 미국이 잘못해서 지금 이런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북한 수역으로 흘러가서 사살된 거는 이건 군사적 충돌 아닙니까? 민간인이 죽었으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입니다. 북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수로 합니까? 북한이 핵 폐기 안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합니까? 무슨 수로 해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우리도 이제는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하고 아니면은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해야 달라지는 거지. 평화의 시계를 아무나 돌릴 수가 있습니까?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휴먼 워치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문재인을 만나면은 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게 말이 되느냐, 압박을 가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들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보험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자유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더구나 여기서 북핵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마술 아닙니까? 남북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핵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일종의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북한 인권 문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탄압이죠. 그걸 피하고 아주 공상적인, 관념적인 구름 잡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미완의 평화,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 남북과 북미 간에도, 여기 또 북미 간이 나왔습니다. 대화 보험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허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른 생각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 선거 때까지는 이제 임기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대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뭘 했는지 아시죠? 북한에 갔어요. 6개월 남겨놓고 북한에 가서 14선이라는 걸 맺었는데 그 대화록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대못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해야 된다. 대못을 박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회의에서 대못이란 말, 대못.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과 짜고 대한민국에 정권이 바뀌어도 회복할 수 없는 대못을 박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못하도록 해야 돼요.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래시계처럼 권력의
힘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4.27 선언 3주년이 되니까 저는 4.27 선언 발표 직후 그날 밤 한 4시간 지나서 조갑제 TV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비핵화 사기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게 밝혀지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게 4.27 선언의 복제판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또 김정은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이 옆에서 잘 견제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가지고 온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 해제를 바꾸자는 걸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김정은과 문재인이 놓은 덫에서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볼턴의 덕분입니다. 존 볼턴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이 난 2019년 2월 28일 이후에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 김정은도 문재인을 무시하고 트럼프도 문재인을 무시해서 지금까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다음 정권을 바꾸면은 다음에 등장할 대통령이 맨 처음 할 일은 외교 안보 부분에서의 정상화입니다.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리고 외교 안보에 관한 대통령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법적인 권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국군 지금 정신 빠진 우리 국군 장교단을 혼내가지고 그 책임자를 교체함으로써 최소한 안보 외교 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요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대못을 받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